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 투자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2020년 5월 19일 화요일 퇴근길 조항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국제유가가 WTI 기준으로도 30달러를 회복했습니다. 최근에 반등이 잘 나온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 확인해 보고요.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던 국가 중 대표적인 국가가 이탈리아죠. 그래서 유럽에서 가장 심각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탈리아가 드디어 6월 3일부터 여행객을 허용하기 시작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환율. 오늘 조금 환율이 안정세를 돌아서는가 싶으면서 외국인들이 귀환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매수가 들어왔는데 이 부분도 함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원래 시사경제신문의 칼럼이 이제 업데이트되는 날이죠. 3면에 보통 이렇게 컬러로 기존의 흑백이었던 게 좀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주는 휴식을 취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존 강의 내용 업데이트되어 있는 것들 이제 여러분들이 좀 복습하시면서 한 주 동안 쉬어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여러분들 다우 지수 오늘 새벽에 유럽 다우 다 급등을 보였습니다. 이유는 미국 대부분 주가 이제 봉쇄 완화, 경제 재개가 들어가면서 이제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이탈리아도 6월 3일 정말 심각했던 국가죠. 그래서 6월 3일부터는 해외 여행객의 입국을 허용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중간에 큰 사건만 없으면 이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전 세계를 뜨겁게 달궜던 미국의 모더나 이슈가 있었죠. 그래서 코로나19 백신 임상실험에서 항체가 형성되는 결과가 나왔다. 45명 전원다 항체가 형성됐다라고 하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돼요. 무조건 좋다, 좋은 일이죠, 이거는. 근데 임상 이제 일상입니다. 암처럼 아주 길게 진행되진 않겠지만 일단은 이상 허가는 받았어요. 그래서 이상은 600명 참가 기준으로 해서 이제 시작될 예정입니다. 일상 같은 경우는 이제 약물이 효과가 있는지 이제 투여 용량이랑 이런 부분을 맞추는 건데 그 일상 같은 경우는 통과되는 약물들이 많습니다. 이상을 통과하는 게 중요하고 이상까지 통과되면 이제 수천 명 대상으로 임상 3상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목표는 7월에 임상 3상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목표를 정했는데 이건 좀 기다려 봐야겠죠. 그래서 이 탈젝스 최고의료 책임자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임상 실험이 잘 진행되면 백신의 일부 분량은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에 일반에 제공될 수 있다. 자, 그러면 어때요? 코로나가 올 연말까지 지속되면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 안에 코로나가 어느 정도는 종식 수준으로 가야 되겠죠. 아예 없어질 수는 없겠지만 지금처럼 유행을 하면 안 되겠죠. 적어도 가을도 넘기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의미는 있지만 크게 와닿지는 않는다라는 의견들도 많습니다. 저는 기존부터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의견도 있으니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세요. 그래도 백신 개발이 하나 둘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은 다행이다. 임시치료제든 아니면 확실한 백신이든 나오는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최악의 상황까지는 가지 않는다라는 이런 희망적인 메시지 정도는 시장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우지수 24,000포인트 이 구간에서 한 차례 위쪽으로 상승해줘야 됩니다라고 했는데 말씀드리자마자 당일날 바로 올라와 줬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도 9,000포인트 이상으로 해서 한 차례 올라와줘야 됩니다라고 했는데 바로 갭상승 오면서 이제 2%대 중반으로 한 차례 올라왔습니다. 여기서 나스닥은 조금 더 올라가줘야 돼요. 나스닥은 기존 고점 수준이죠. 여기보다는 조금 더 올라가 주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시간 차이일 뿐 올라갈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지금은 먼저 상승 올라서 한 9,400 조정을 받더라도 9,400 건드리고 쉬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돌파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나스닥은 굉장히 강하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환율 동향, 환율이 급락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장중에는 이 10원 이상 이제 하락을 하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었는데 그래도 지금 다시 아래 꼬리 달고 조금 올라왔어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린 게 이 61선 정도는 이탈을 해야 된다. 여기 정도는 내려와 줘야 그래도 최소한의 1단계 1차적으로 안정화가 되는 것이고 여기는 사실 안정화라고 하긴 그렇죠. 위기를 살짝 벗어난 정도로 봐야겠죠. 안정화를 들어가려면은 이 1190원을 이탈해 줘야 된다. 그래서 1차 61선, 2차
1190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금액적으로 치면 1220원 요 구간은 1차, 그리고 1190원 2차. 1220원 이하로 내려가면 위험은 좀 벗어났다. 1190원 이하로 내려가면 안정권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유가 함께 간단하게 보고 갈게요. 유가가 이제 드디어 어제도 말씀드린 30달러 30불대로 올라왔습니다. 다행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잠시 후에도 말씀드릴 텐데 경제활동 재개에 대한 기대감 이 부분이 원유 수요 회복으로 이제 기대감을 모은다. 중국에서 이제 경기 지표가 잘 나온 것이랑 나이지리아죠. 죄송합니다. 나이지리아에서 이제 어제도 전해드린 감산 소식 그리고 사우디의 감산 등등해서 그 생산량은 감소하고 수요는 회복될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높게 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그래서 다행이다. 유가는 40달러 아래 있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적어도 44달러 위에는 있어야 된다라고 기존에도 꾸준히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30달러 최악의 경우는 벗어난 정도 수준이고요. 30달러 위면은 44달러 위쪽까지 얼마나 걸리는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해외 증시랑은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나라 증시도 자, 1950포인트 이 돌파를 해야 되는데 지루하게 횡보를 하면서 기간 조정을 받고 있었다. 이게 조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옆으로 누워있는 게. 조정에는 가격이 밀리는 이런 가격 조정이 있고 그리고 옆으로 누워서 횡보하는 기간 조정이 있다. 우리 시장은 기간 조정을 받고 있는 것이다라고 지금 한 달 정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1950포인트를 돌파하는 게 중요한데 여기를 돌파하려면 유가 부분이나 지금 우리가 우려감을 갖고 있는 게 유가 부분과 그쵸 유가 그리고 또 하나는 코로나죠. 코로나 요 두 가지 부분이 해소되면은 완벽하게 올라오는 것이고 코로나19가 조금 시간이 걸린다고 치면은 유가라도 조금 회복해 주면은 넘어올 수 있다라고 했는데 유가가 일단 30달러 회복됐고 코로나19도 치료제 기대감 백신 기대감에 뭐 공동으로 좋은 소식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1950 넘어와 있는데 이 구간에서 중요한 거는 넘어왔다가 끝이 아니고 이제는 1950을 이탈하지 않아야 돼요. 혹시나 내려오더라도 살짝 조정을 받아도 지지를 받아야 되고 위험하게 가지 않으려면은 지금 구간에서 한 차례 더 위쪽으로 올라가 주면 됩니다. 그래서 2050포인트 위쪽 넘어갈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 요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급 동향을 한번 살펴보면 자, 여러분들이 그동안 그렇게 기다리던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물론 연속적인 수급이 들어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 오늘도 미국장이 어제 3%대 상승하고 나스닥도 2% 중반대 상승했는데 오늘까지 이렇게 날아가면은 대단한 건데 제 생각은 그렇다고 했어요. 이제 임상 1상이기 때문에 너무 모더나에 집중하기에는 좀 너무 시기상조 아닌가 싶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주식은 매수가 들어왔고 이제 연기금도 역시나 최근에 연기금 수급 말씀드렸는데 연기금에서도 좋은 모습 들어왔고 금융투자에서 5천억 들어온 거 이거는 사실 좀 단기성 자금들도 많아서 금융투자는 그렇게 썩 신뢰하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을 제가 좀 드렸었습니다. 기존에도. 그러니까 이거 참고하시고요. 오늘 특이 동향으로 보면 외국인들이 선물을 좀 매도했는데 괜찮습니까? 라고 질문하실 수 있는데 이걸 반대로 볼 수도 있어요. 이거 투신이 오랜만에 매수가 들어와서 투신 쪽에서 들어오고 외국인은 사실 매도를 해도 밑에서 산 것들 수익 실현한 거죠. 그러니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걱정하시려면 적어도 4만 계약 아래로 떨어지면은 그때 걱정을 하세요. 아직 8만 계약 정도였다가 지금 이렇게 6,300 계약이면은 한 7만 5천 계약 정도 남아 있을 겁니다. 아직도 엄청나게 많은 수량이 남아 있다. 매수 수량이. 그러니 여러분들이 지금 섣불리 그렇게 걱정하실 단계는 아닙니다. 조금만 올라가면 또 하락할까봐 무섭죠. 근데 지금 그런 상황까지는 아직은 아닙니다. 하지만 내일도 치고 가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죠. 제일 좋은 거는 내일 한 차례 더 오늘 미국장이 그냥 적당히 보합권 전후에서 마감하고 우리나라는 이렇게 그냥 보합권에서 출발한 다음에 내일 양봉으로 이렇게 세워서 2000포인트 이상 한번 올라가 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동향은 과거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개인 투자분들이
코스피 2000포인트 전후만 오면은 매도가 나옵니다. 이번에도 이게 연속적으로 나온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한동안 계속 그 박스피라는 오명을 쓰면서 계속 이게 갇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2000포인트만 오면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매도하는 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부분이 연속되는지 뭐 지켜보는 것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특이한 동향을 말씀드렸고, 코스닥은 역시나 뭐 개인이 매수를 했고 기관이 매도를 했는데, 특이 동향은 외국인이 기관과 함께 매도하지 않고 소폭이라도 매수를 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옵션 동향은 외국인들이 오늘은 그냥 관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수급 동향은 그렇게까지 환호할 정도는 아니지 않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나마 개인 투자자분들이 여기서 2000포인트 근처 올 때마다 매도가 나왔던 부분, 이 부분 체크 포인트가 될 것이고, 뭐 나머지는 그렇게 크게 여러분들이 의미를 두지 않아도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코스피는 올라왔는데 오늘 코스닥은 그렇게 많이 상승하지 못했어요. 왜? 코스닥은 아직 저항권에 있고 아직까지는 매물 소화를 좀 해야 되고, 그리고 기관에서 좀 매도가 많이 나왔죠. 강하게 매도가 나오면서 코스닥은 조금 쉬어가는, 기관에서 거의 1500억 정도 매도가 나왔으니, 그럼 지금 구간에서는 대형주 쪽으로 1950포인트를 넘어오면서 대형주 쪽으로 좀 집중이 되고 있지 않는가. 그리고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나왔기 때문에 기존의 코로나 피해주들에 대해서 수급이 조금 들어올 수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정리해드리고 간단하게 오늘 특이 동향 좀 봐드리면, 아까 국제유가가 30달러 회복했고 이제 경제 재개가 시작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유가 관련주들이 그동안 쉽지 않았었는데, S-오일이 오늘 오랜만에 거래량이 팡 하고 터지면서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 뭐 수요 회복에 대한 부분이 기대감이 아니라 실제로도 잡힌다라고 하면은 뭐 S-오일 같은 경우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죠. S-오일의 최대 수주는 아람코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실 겁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뭐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이 유가 부분에서도 부담이고 2차 전지 부분에서, 전기차 부분에서도 LG화학이랑 소송전에서 지금 뭐 조기 패소 나오고 하면서 별로 좋지 않았다, 노이즈가 심해서 저는 그렇게 썩 선호하지 않는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행히 오늘 최악은 벗어난 정도는 됩니다. 그럼 반등 정도는 나올 수 있겠죠.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은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뭐 롯데케미칼이나 대한유화 같은 경우 이런 종목들이 좀 올라오면서 전체적으로 유가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씩은 회복되고 있다라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코로나19 치료제 기대감으로 해서 피해주 쪽으로, 그동안 피해를 봤던 업종 쪽으로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확인해 보시면은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가 오랜만에 아예 문을 닫았었죠. 카지노 관련주들은. 그러다 보니 파라다이스가 일단 최악은 뭐 벗어난 정도로 반등 정도는 나왔는데, 오늘 오랜만에 11%의 강세를 보이면서 거래량이 크게 폭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라다이스랑 GKL이 대표적이죠. 카지노주는 뭐 대표적이라고 할 것도 없네요. 이 종목들밖에 없으니까. 거의 이 종목들 중심으로 보면 된다 보시면 되고, GKL이 상승률이 조금 낮았는데 위쪽으로 갈 자리는 좀 아직 많긴 합니다.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여행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노랑풍선, 이 종목 같은 경우도 강세가 나왔는데 241선 기존 주가 정도 수준까지 올라온 다음에 다시 한번 쪼로록 밀렸습니다. 뭐 보복 수요라는 말도 있고 한데, 그동안 여행을 못 갔으니까 이제 잠재돼 있던 분들, 지금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도 여행 좋아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이제 외부로 갈 수 있는 상황들이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외국에서도 우리나라에 올 수 있겠죠. 그래서 노랑풍선 같은 경우가 장중에는 거의 뭐 중상한까지 올라왔었습니다. 25% 상승했다가 쪼르륵 내려왔다. 자, 대표적이고 가벼우니까 많이 움직인 거죠. 모두투어나 하나투어 같은 경우도 오늘 좋은 모습 보였는데, 전체적으로 다 이제
고점 찍고 살짝 밀리는 모습입니다. 15%까지 상승했다가 절반 정도를 이렇게 내줬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투어도 마찬가지죠. 상승을 했다가 음봉으로 밀리면서 7%대로 마감을 했다. 비슷비슷합니다. 하나투어 모두투어는 약 15% 전후 정도로 상승을 했습니다. 또 하나가 있죠. 항공주. 항공주 같은 경우는 뭐 대한항공이 뭐 대표적으로 그래서 대한항공 같은 경우도 오늘 장중에는 거의 12% 가까운 상승을 보이다가 11.9% 정도죠. 그러다가 60일선 맞고 이렇게 돌파는 아직 아닌가 싶으면서 8%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21선 올라탄 것만 해도 장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약했던 대한항공인데. 자, 아시아나항공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항공만큼은 아니어도 5%대 상승을 보이며 뭐 갭상승 후 위쪽으로 한 차례 뻗어가려고 했으나 결국에는 쪼르륵 밀려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어요. 아시아나항공은. 차라리 뭐 진에어라던가 뭐 제주항공이나 TA항공 같은 뭐 LCC 항공사들, 저가 항공사들도 강했다. 진에어는 상승했다가 밀렸음에도 불구하고 절반을 내줬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10% 가까운 상승을 보였습니다. 장중에 20%까지 올라왔고 제주항공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장중에 이 종목도 20% 정도 상승을 했으나 절반을 내준 상황. 뭐 TA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항공주들 같은 경우도 그동안 좀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이제는 조금 숨통이 트이는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참고하시고 여기에 뭐 전기전자, 삼성전자도 그렇고 뭐 현대차나 기아차 같은 자동차 쪽, 모비스 같은 쪽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시총상위주 쪽에 힘이 좀 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금융주 같은 경우도 양호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은 이제 한 차례 우리 시장이 1950포인트를 돌파하면서 한 차례 정도 이제 주가가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은 너무 우려감을 갖기보다는 지금 또 얘기 나오는 거 들어보면은 걱정하시는 분들은 뭐 워렌 버핏이 주식을 팔았네 아니면은 또 이제 뭐 장기화 되네 경기가 안 좋네 뭐 말씀하시는데 경기 안 좋은 거는 항상 말씀드렸어요. 지금 시장이 올라오는 것은 코로나19가 뭐 해결된 것도 아니고 돈의 힘으로 올라오는 거다. 경기는 코로나 때문에 기존에도 안 좋았는데 더 안 좋아진 거다. 그래서 주가가 그렇게 소위 여러분들이 표현하는 급락, 그리고 여러분들이 표현하는 박살이 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가 좋아서 올라오는 게 아니라 돈의 힘으로 올라오는 것이고 회복에 대한 기대감. 방금 원유 수요 같은 경우도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말씀드렸죠. 이런 것처럼 경제도 최악은 벗어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 3분기부터는 2분기까지는 안 좋겠지만 3분기부터는 좀 회복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 이 기대감을 가지고 지금 올라오는 증시입니다. 그러니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기대감이 현실이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의 상승은 정당화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러니 여러분들 올라왔을 때 상승할 때 너무 우려감 갖고 이제 뭐 하락 포지션 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기존에도 이렇게 말씀드렸을 거예요. 기다리는 조정은 오지 않습니다. 특히 유동성 장세에서는 더욱더 저도 원하는 것은 1950 터치한 다음에 이렇게 가격 조정이 한번 나와서 1800 살짝 이탈해서 1700 중반이라도 가면 좋겠습니다. 라고 전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건 제가 원하는 것이고 시장은 이렇게 안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급 동향상. 현실을 말씀드렸죠. 이렇게 내려오면은 조금 현금 확보했다가 밑에서 사면은 편안하잖아요. 그 다음에 그냥 들고 가면 되죠. 얼마나 편안합니까? 그런데 이게 안 나온다고요. 유동성 장에서는. 오죽하면 제가 매일 말씀드리면서 칼럼에다가도 썼겠습니까? 기다리는 조정은 오지 않는다. 그거 가지고 또 이제 불만 가지신 분들이 많았을 텐데, 좀 댓글에도 조금 부정적인 내용 적으신 분들도 많았을 텐데,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 이번에 모기 모집 중이죠. 자, 3기, 4기 때 가입하신 분들 중에 감사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수익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뭐 당연히 뭐 그런 부분 감사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런데 그 부분보다 제가 이 구간에서 다른 분들 말 듣고 인버스를 올인하고 있었는데 혹은 뭐 절반 이상 인버스를 들고 있었는데 이거 정리하게 해줘서 고맙다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시장을 정확하게 보고 제가 원하는 게 아니고 시장에 대해서 팩트만 확인해서 그에 따라서 대응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지금도 언제나 시장이 상승기에 비관론자는 항상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시장이 하락할 때도 긍정론자는 항상 있어요.
항상 있는 겁니다. 그러니 너무 또 이제 조금 올라와서 내 마음이 불안하니까 이 비관론자들의 말이 더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는 거를 다 믿으시라는 게 아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 중에서 제가 최대한 제 의견도 말씀드리지만 최대한 팩트를 먼저 말씀드리죠. 팩트를 말씀드리고 이 팩트에 근거해서 저는 이러이러하게 생각합니다라고 투자에 대한 의견을 드립니다. 분석에 대한 의견을 드리지 제가 뜬구름 잡는 소리 가지고 혹은 남이 얘기한 거 가지고 뭐 예언자처럼 이렇게 될 겁니다라고 안 하죠. 그런 여러분들도 이런 예언자 같은 부분을 원하기보다는 팩트를 보세요. 팩트를. 저를 믿는 게 아니라 이 팩트를 믿으시라고 했죠. 팩트는 뭐예요? 기간 조정이 나온 것이고 지금 팩트는 뭐예요? 기간 조정이 끝나고 돌파 가능성을 본 거예요. 완벽하게 돌파했다라고 하기에는 여기 안착을 좀 더 해줘야 됩니다. 저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한 차례 더 위쪽으로 올라가던가 아니면은 1950 요 구간에 지지력 테스트를 받고 다시 한번 위쪽으로 올라가던가 결국은 위쪽으로 한 차례 뻗어나가는 움직임이 나와야 더 확정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신중한 사람입니다. 갭 상승으로 돌파해서 장대 항봉으로 거래량 실어서 돌파하는 거 굉장히 좋아한다고 했고 그거보다 더 좋은 거는 갭 상승으로 돌파하는 거라고 과거부터 계속 말씀드렸는데 그 좋은 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저처럼 실시간 대응이 안 되죠. 저희 회원분들이 실시간 대응 해드리지만 여러분들은 실시간 대응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까지 신중하게 팩트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항상 팩트를 체크하시고 그에 맞게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방향이 있다라는 거, 그 부분 항상 그 부분은 투자 전략 세우는데 참고하시는 거고 제일 중요한 거는 현재 어떻게 되는지 팩트 체크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딱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게 코로나 치료제 기대감 좋습니다. 하지만 임상 일상입니다라고 너무 기대감만 갖기보다는 팩트를 체크하세요라고 말씀드렸죠. 이것처럼 너무 비관론자들 말을 듣지 말고 여러분들이 보이는 대로 행하시면 됩니다. 코로나19는 지금 슬금슬금 완화되어 가고 있는 것, 글로벌 경제는 경제 재개가 되어 가고 있는 것, 그 심각했던 이탈리아마저 6월 3일부터 여행객의 입국을 허용할 예정이다라는 것, 이런 팩트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가도 30달러 회복됐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서 이 부분 영상이 도움되셨다면은 여기에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감사드릴게요. 숫자 3 남겨주시면은 영상 잘 봤습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성공적으로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